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승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405페이지 제7장 현장관리 업무와 실무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부서장의 직무 지침입니다. 현장관리자는 조직관리의 어떤 효율화, 공사 참여 인력의 정예화, 신공법 개발과 낭비적인 관리 요소를 과감히 개선해서 공기 단축을 취하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우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소유한 각 공사의 분야별 관리자들을 통해서 달성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능력과 업무 수행하는 태도가 공사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고 품격 있는 우리 회사, 우리 현장 공사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경주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우리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에 대비하고 계획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PDCA 사이클, 계획, 실행, 확인, 개선.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이 사전 계획 확인 점검이란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현장은 업무나 현장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사람이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화 단결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현장의 인화 단결에 주력한다. 건설 기술인 관련은 선후배 연대감 속에 뭉쳐 있습니다. 다른 산업하고 유달리 다른 게 건설은 우리 선배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건설은 이 바닥이 참 좁아요. 바닥이 좁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디 멀리 못 간다는 겁니다. 어디 멀리 못 간답니다. 한 사람 건너면 다 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되신 분이 다 합해서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협회 등록되신 분들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한 70%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고 생각한다면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건설 현장과 회사에서 대한민국 건설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50만 명이. 그렇죠. 근데 그 50만 명 모두가 보이진 않지만 다 이 선후배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후배 연대감을 형성해서 현장 소장님을 받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사 관련 책임자에 절대 순응하고 그리고 항상 그 업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리 원칙만 무조건 고수하는 그 어떤 그 세부 지침만 정립하기 앞서서 항상 기본 업무 자세 충실하고 본사로부터 현장을 수임을 받았거든요. 수임. 실행 예산 가지고 현장에 다 왔는데 본사에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을 믿고 맡긴 거거든요. 믿고 맡기고 의심하지 않는 정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이런 게 있죠. PQ 공사 입찰할 때 그 사전 그 심사하는 그 제도 PQ 제도라고, 거기 보면 PQ 제도 그 심사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신인도 평가라고 있어요. 그렇죠? 신인도 평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신인도가 무슨 뜻인가? 그래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랍니다.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이게 신인도의 단어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선후배 연대감은 신인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신인도. 예를 들어서 후배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업무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배님들은 끌어주는 맛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가끔은 선배님께서 후배들이 봤을 때 아니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신인도라는 단어가 있다면 다 그게 풀리는 겁니다. 서로 믿고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서로 형성이 돼 있다면 맞습니다. 본사에서 현장에 우리 현장 소장님 중심으로 현장 조직원들에게 신인도가 있거든요. 수임을 받은 입장에서 본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다면 책임감에 입각하고 현장의 내부 분란과 분위기 와해 조성, 와해 조성에 주의를 하고 항상 겸손한 언행으로 현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책을 이걸 편집을 할 때 이 내용을 20년 전에 그 한양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한양 해외 현장 아주 현장 공사 많이 했죠. 한양건설, 한양. 거기 관리부서 그 관리 지침에 나온 용어 그대로 제가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선후배 연대감 맞습니다. 우리가 원가 관리가 어떻고 공기 단축이 어떻고 신공법이 어떻고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우리 선후배 연대감 신인도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인하단결과 선후배 연대감 조직해서 현장을 끌어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직무능력 배양과 심신을 수련하고 매사 업무에 적극 설선수범한다. 직무능력 배양한다. NCS가 이 레벨이 있었죠. 레벨 뭐 1, 2, 3, 4 쭉 나가는데 레벨 1이 레벨 2가 되고 3이 되고 할 때 이게 직무능력 배양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딱 처음 배치된 사람이 레벨 1이라고 봤을 때 레벨 1에서 3개월, 6개월 경과 후에 레벨 2가 되는 거거든요.
사원이 주임되고 주임이 대리되고 뭐 과장되고 뭐 그렇게 봐도 그 문제는 없어요. 직무 능력이 배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 이를 NC에서 능력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자기 노력은 자기가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면 자동으로 직무 능력은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매사 모든 학습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학점은 잘 나온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매사 업무에 적극 솔선수범 업무에 임하면 직무 능력은 배양된다. 학교에서 학점 잘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솔선수범입니다. 적극 솔선수범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 겸손해야 되고 모든 일에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안고 가야 됩니다. 업무에 임하는 적극적인 의식이 서로 신뢰감과 화기애애한 현장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현장관리 부소장 직무 지침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절차 만들고 규정 만들고 다 좋습니다만 복잡한 거 좋지 않습니다. 간단한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정리합니다. 현장은 사전 계획 확인 점검, 두 번째 인화 단결, 세 번째로 선후배 연대감, 네 번째로 직무 능력 배양, 솔선수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현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된 현장에 직무 목표가 있다면 현장 관리 부서장으로서의 그 직무 목표가 있다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이제 공사관리 담당 관련 공무부가 있을 거고 또는 기술부 또는 중에서 그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공정관리라든가 세부적으로 업무가 또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공사 집행하는 업무, 현장 부서 간의 업무, 현장 통제. 이 통제라는 게 감시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PDCA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계획된 상태니까. 근데 실행하고 있는 상태는 건설 기술인
관리 책임자, 각 부서장, 공구장 담당자들은 확인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걸 확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사에 정확한 의사소통의 형식은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보고 업무입니다. 정기 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가 있고 그렇죠. 매달 기성 보고는 자금 청구 보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고 보고 방식이 다르지만 업무의 사이클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현장에 관련되는 모든 현장 통제 업무는 보고가 된다. 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고 합니다. 관리 업무의 그 어떤 간소화 표준화, 건설 회사의 특성이 현장이 많으면 비례해서 직원이 많고 현장이 많지 않으면 회사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현장이 많아서 사람이 많다는 건 경력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거고 또 가는 거고, 그럴 때마다 타 회사에서 하던 업무, 관습적인 몸에 젖어 있는 업무 스타일이 지금 모인 조직에 적응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업무가 관행적으로 몸에 져 있다 보니 양식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최단 시간에 표준화하고 회사 실정에 맞게끔 개선하는 활동, 이게 조직 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해당된다면 현장 업무의 표준화, 간소화 시행하고 핵심 내용만 좋지, 핵심 부분만 조치한다. 그리고 이 자원 관리, 자원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앞 시간에 사람, 자재, 기계, 장비, 일하는 방법, 돈, 자금, 그리고 정보, 이 6개가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이 운영이 되려면 첫째 조직 구조, 두 번째 일하는 방법, 절차,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방서, 이렇게 절차와 시방은 같은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직 구조, 절차, 공정, 자원, 이 네 가지가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지고 공정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자원을 가지고 공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하고 안전도 하고, 현장의 자재라든가, 이거는 재료네, 자재. 그 다음에 추력 인원, 이거는 노무니까 사람이네, 그렇죠. 그리고 장비, 기계네, 그렇죠. 사람이고, 돈이네, 이거는 자금.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업무가 표준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기록 서류라든가, 이게 다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끔 일체화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관리 업무의 표준화, 그리고 핵심 부분만 간소화한다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포인트,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점검 체크, 처음에는 계획, 두 번째는 실행, 세 번째는 체크,
확인, 점검. 점검하는 거 포인트가 있거든요.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현장에 공사 수행하는데 오늘 레미콘 타설하고 콘크리트 내지는 철근 배건하는데 가서 점검 포인트는 건 기술적인 포인트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관리 업무의 포인트거든요. 관리 업무. 첫째, 실행을 점검한다. 그렇죠. 실행 점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다음에 자재 분야 쪽에서, 그렇죠. 자재 재료가 공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자재 포인트,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장 돈이 큰 건데, 그렇죠. 자재 관리. 그래서 원가 관리하는데. 저의 경우 처음 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 딱 됐는데 우리 현장 소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보고 창고에 내려가라고. 창고, 자재 창고, 야적장. 자재 업무를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6개월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소장님 그 해안 앞을 내다보시는 그 후배를 직무 능력을 배양하는 그 테크닉이 대단하신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건설을 눈을 뜨는 시대거든요. 이제 갓 병아리가 그렇죠. 바로 이제 딱 태어나서 눈 딱 떴는데 그렇죠. 그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을 가는 기회를 저희 소장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토목자재, 건축자재, 전기자재, 설비자재를 이게 뭘까? 이게 어디다 쓰는 걸까? 그렇죠. 궁금하고 이게 저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품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품질 관리는 그 들어오는 자재 이게 반입 검사도 있지만은 관리하는 상태에서 재고 관리가 또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재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자재 관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렇죠. 노무 안전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출력하는 기능공부터 외주 협력업체 임직원 또는 참여하는 기술인 모두 다 우리 경비실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현장 소장님의 안테나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현장 소장님 안테나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관리 대상이거든요. 안전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현장의 원가 관리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실행 관리 다 좋습니다만 창고부터 야적장까지 자재 관리 점검 포인트 두 번째로 인력 관리 노무 안전 관리입니다. 그리고 장비 관리입니다. 장비 관리 쪽에서 안전사고는 대형 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장비 관리에 의한 원가 관리에서의 실행에 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예산에 없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게 회사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사 장비도 있지만 외주 장비도 있어요. 그렇죠. 외주 협력업체가 가지고 온 장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노무 관리처럼 장비도 우리 현장 경비실을 통과하고 들어온 순간부터 소장님 안전하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점검 포인트, 자재 점검, 노무 안전 점검, 장비 점검,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 수행이 대개가 외주 협력업체 분들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도 관리, 외주 관리에 대한 점검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중요합니다. 현장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현장의 경영 관리에 대한 핵심도 격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에 강사가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타 점검 내용도 제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좀 비약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관리 책임자는 현장 소장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장님은 작전도 잘하시고 그리고 사단에 포함된 사단 병력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는 걸 우리 많이 봤어요. 조직입니다. 비약적인 표현으로 군대 조직을 우리 건설 현장 조직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조직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조직은 책임이 있는 거고 관리는 책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는 책임입니다. 항상 책임. 그래서 이런 그 사소한 분야에 대한 점검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우리 현장이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현장이 폐소가 되는 겁니다. 준공을 했다는 거죠. 그 현장이 철수가 되는 겁니다. 관련된 점검 포인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관리 책임자는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총괄 관리 그렇죠. 노무, 자재, 격리, 대관, 공정, 원가 관리 몽땅 다 이게 총괄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원가 절감에 동참을 해야 되고 원가 실행 오버되는 거, 실행이 초과될 그 투입 인원에 대한 원가 초과 투입 그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 방식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하는 데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422페이지로 건너뛰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한된 시간에 영상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좀 건너뛰었습니다. 강사 자료 원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22페이지 본사에서 현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체크 관리하는 실무. 본사도 현장을 통제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현장 소장 중심으로 독립재산제로 현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모든 회사의 책임은 본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관리 업무의 그 실무 요약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구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일반 공사관리 분야가 있고 외주 공사 분야가 있고 공정 보고 분야가 있고 외주 공사 변경이 되는 경우 그 계약 변경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 현장 관리 분야 쪽으로 점검하는 중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현장 평가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손익 관리 분야에서 이러한 점수가 우리 PQ 그 평가 기준하고 중점 관리 내용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종합 점수가 우리 회사의 종합 점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 예산 분야 쪽으로 예산 관리, 중점 관리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상이 그 되게 레벨 1, 2, 3 분야 쪽으로 좀 저직급 우리 건설 공사 관리의 초급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그 용어가 조금 낯설고 좀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35페이지쯤 오니까 조금 이렇게 개념이 잡히죠. 그게 학습이 좀 된 겁니다. 좀 있다가 한 80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처럼 뭐 암기하고 뭐 외우고 그리고 또 이게 뭐 공식 놓고 계산기 때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대한민국 전 현장이 똑같이 움직이는 공통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현장에서 강원도 강릉 현장과도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훌륭한 선배로부터 전수를 받고 후배는 계승을 하고 이게 NCS 정신입니다. 도제 방식이라고 그러죠. 기술만 도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하는 것도 과거 선배님들의 그 경험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수만 될 수 있다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간접 경험이지만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을 쌓아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상당히 좀 유익하고 중요하고
또 재미있고 또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 회계관리성의 공사비 개정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 요약을 해보면 공사 원가 관리하고 실행 예산 작성하는 데는 아주 그만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이 개정 과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과 공사비 내용하고 짝짝짝 연결하면 바로 실행 예산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450페이지까지 아마 오늘 준비한 자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기관리, 장비죠, 장비. 현장의 장비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 8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